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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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다 정확해요. 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배드민턴의 이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즉 다시 말하면 샤틀의 방향이 어떻게 다양하게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나, 이 임팩트의 가격과 샤틀이 날아가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물론 이 강의도 지난 시간에 강의를 다 듣고 오시면 더 나아요. 그래서 적어도 배드민턴의 핵심 원리 세 가지 강의, 이게 전체적인 배드민턴 8가지 기술 3가지 원리로 해부하는 그 영상과 함께 하면 4가지가 되겠죠. 그립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스윙 스트로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푸드웍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봐서 배드민턴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8가지. 네, 8가지. 헤어핀, 푸시, 드라이브, 리시버, 하이 클리어, 드롭, 스매싱. 그냥 나머지 한 가지는 스매싱, 서비스. 서비스. 그래서 이 8가지를 나누는데, 사실은 이 8가지를 할 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 코트가 이게 13.7m예요. 전체가. 그리고 이게 6.1m고. 그러면 이걸 나누면은 내 코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6.7m와 6.1m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시범도 보였겠지만 샤틀을 이렇게 한 곳으로 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샤틀을 한 곳으로 칠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립을 예를 들어서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손목에 변화를 준다든지 네. 아니면 또 하나 뭐죠? 각도. 그렇죠. 각도, 네. 타점의 위치를 타점의 위치. 예, 위치를 변화시키는 거죠. 뭘로? 푸드웍을 통해서. 푸드웍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똑같이 쳤는데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치고 이렇게 놓으면 똑같이 쳤다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칠 수 있나. 그게 배드민턴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에는 파워 못지않게 시합해 보니까 파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파워 못지않게. 배드민턴 파워가 중요하죠. 근데 파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대한테 어렵게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센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방향을 요리조리 빼면. 그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죠? 또는 여기서 이쪽에서 손을 꺾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또는 여기서 그립을 바꿔서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방향 전환을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동호인 교육에서는 파워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파워보다도 중요한 이 방향 전환의 원리. 그러니까 그것은 꼭 뭐냐면 내가 샤틀이 맞을 때 임팩트가 샤틀하고 낫게다고 접촉할 때 어느 각도로 맞냐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각도를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기술을 구사할 수 더 많은 기술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양하게 샤틀을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이쪽에 있으면 이리 치고 이쪽에 있으면 이리 치고 뒤에 있으면 앞에 치고. 그러니까 강약 조절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어떤 거? 각도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다양화시킬 수 있나. 그래서 파워 못지않게 배드민턴의 테크닉에 있어서 방향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 그 방향 전환을 일으킬 때 배드민턴은 어떤 원리로 접근해야 되나, 그 접근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배드민턴 샤틀을 칠 때 이 방향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시키려면 일단 그립을 한 가지 잡는 것보다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서 가운데 2번, 돌리면 1번, 이렇게 돌리면 3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칠 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똑같은 타점이라 하더라도 1번으로 치면 이렇게 가겠네. 그죠?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2번으로 치면 이렇게 똑같은 타점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립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번을 잡고서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가겠네. 그죠? 네. 그런데 이걸 3번 잡고서 앞쪽으로 쭉 그대로 치면 방향이 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립을 돌려가면서 그립을 돌려가면서 샤틀의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손목으로. 손목으로. 네. 그러니까 같은 타점이라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이만큼 꺾으면 이리 가지만 내가 여기서 손목 이쪽으로 확 꺾어버리면 이리 가는 거죠.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그립을 똑같이 하고 같은 타점에서 자, 예를 들어서 2번 그립을 잡았죠, 지금? 네. 2번인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면 이거 어디로 가요? 이리 가죠?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손목을 순간에 확 꺾어버리면. 그죠? 반대쪽으로.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3번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목으로. 손목을 이렇게 꺾느냐? 이렇게 꺾느냐?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또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푸덕. 그렇죠. 그러니까 푸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푸덕을 통해서. 타점의 위치를 굉장히 다양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똑같은 그립이나 똑같이 손목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근데 타점을 변화시켜 볼게요. 그러면 샤틀이 자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자 타점을 이렇게 그죠? 타점을 변화시키니까 샤틀이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을 칠 때 내가 이렇게 그립을 바꾸고 그다음 뭐죠? 손목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푸덕을 통해서 타점의 위치를 전환시키고. 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세 가지만 있다고 쳐봐요. 각각의 경우가 내가 그립을 바꾸는 게 1번, 2번, 3번 세 가지. 네. 그 다음에 내가 손목을 꺾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꺾고 또는 뭐 이렇게 꺾고 그죠? 네. 또는 이렇게 꺾었다고 쳐봐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그리고 또 타점을 내가 앞에, 중간, 뒤에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학 배웠죠, 수학. 수학에서 좀 어려워지려고 그래요. 자, 수학에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각각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수가 27가지. 어우, 잘하네. 내가 가르쳐줬나?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있다고 해도 이게 세 가지 경우, 각각의 한 가지가 세 가지 경우만 있다고 해도 이게 27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죠? 네. 뭐 우리가 그냥 1, 3, 뭐 1, 2 이런 식으로 조합해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만 해도 26가지 나오는데 네. 잘 생각해봐요. 그립이 잡는 방법에 제가 세 가지로 가르쳐 주지만 나중에 몇 가지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몇 가지까지 제가 터득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자기가 터득하라고 그랬죠? 네. 이게 다 알아서 자기가 터득하라고 그랬죠? 예? 이게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손목도 뭐 3번만 꺾어? 뭐 이렇게도 꺾고 이렇게도 꺾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꺾었죠. 그러니까 제가 샤트를 아까 어때요? 여기다 치기도 하고 여기다 치기도 하지만 어때요? 넘어가는 건 똑같은 위치에 떨어지죠. 이렇게 치고 자 이렇게 쳐도 어때요? 그죠? 똑같은 방향으로 가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아까 그 세 가지 원리를 상호작용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감각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푸덕을 움직이는 것도 네. 뭐 방향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죠.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립을 잘 컨트롤하고 손목을 좀 유연하게 쓰고 그 다음에 후덕이 빠르면 내가 사실은 파워에는 조금 관련성이 있겠지만 샤트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상대편 이 네트에 넘겨서 상대편 코트에 떨어뜨리는 이렇게 한 지점과 연결시키는 이런 테크닉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죠? 네. 다만 뭐가 있을 뿐이에요. 앞에 있으면 파워가 좋아지는 거고 뒤에 있으면 아무래도 뭐예요? 파워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손목에 힘이 좋아서 이것도 돼. 오. 어디 손목이 좋아서. 그죠? 뒤에 있어도 다 얼마든지 치죠. 그죠? 그런데 일단은 다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사항은 사실은 그립을 잘 돌리고 손목을 좀 유연하게 하고 다리가 빠르면 배드민턴을 잘 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 어떤 개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결국은 파워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방향성을 좋게 하려면 아무래도 그립이 세 가지 이상은 컨트롤 할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더 훨씬 다양하게.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또 내가 배드민턴을 해야 되는데 손목이 뻣뻣해. 그럼 어떻게 돼? 아무래도 그립을 잘 돌리고 손목이 유연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방향성이 떨어지겠죠? 네. 또 하나 뭐예요? 마지막으로. 푸덕. 네, 후덕이 그냥 가만히 서서 쳐. 이런 사람하고 굉장히 날렵하게 몸이 움직여서 후덕을 연습하는 사람하고 어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 가지를 항상 어떻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배드민턴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립의 다양성을 키워야 되고 손목의 유연성을 키워서 타점을 좀 더 다양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성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푸드웍을 통해서 타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내가 또 조절할 수 있는 푸드웍을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립, 손목의 유연성, 뭐 푸덕. 푸드웍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내가 미리미리 초보 때부터 연습하면 내가 샤트를 보낼 수 있는 방향성은 굉장히 많아진다. 다양해진다. 그죠? 다양해진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샤틀의 방향성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접하시면은 아, 내가 왜 어떻게 배드민턴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배드민턴을 연습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샤틀을 보내는 요소를 예를 들어서 나누면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만 알고서 연습하시면 돼요. 네. 이 세 가지 알고서 연습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샤틀을 보다 더 다양하게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묘미를 더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해요. 자, 구독, 좋아요는 홍삼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